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두 분이 있죠? 누구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그렇죠.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이죠.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청소년 캠프에 초대받아서 가서 똑같이 질문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 두 분이 있는데 누구니? 그랬더니 엑소하고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놀라운 것은 농담이 아니라 그 아이들에게 그 진심을 발견했어요. 진심인 거예요. 너무 슬펐어요. 강감찬 장군이 중국 사람이라고 아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에 대해서 되게 등한시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 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역사는 역사로 끝날까요? 과거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거울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또 현재를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는 현재학이고 미래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역사학자들의 얘기처럼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분, 그분의 삶과 전투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끌어냈는데, 사실 한국인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이순신을 정말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어떻습니까? 그분이 치른 전투 3개, 그분의 어록 3개, 이거를 아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책 첫머리에 이런 제목을 넣습니다. 왜 다시 이순신인가? 우리 인터뷰할 때 나온 것처럼 첫 번째가 바로 통합의 구심점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너무 균열이 많고 마찰이 많고 갈등이 많은 이 시대에 이순신 장군에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장군은 나홀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부하장수들, 이름 없는 백성들, 또 노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최선을 이끌어낸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국난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던 통합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갑질을 경계했던 바로 진정한 갑이죠. 400년 전에 진짜 이분이 조선의 갑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도 귀를 기울이며 대화를 했던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임진왜란이 몇 년에 일어나죠? 1592. 1592. 1592 할 말이 있냐 이래서. 그렇게 외우셨나요? 예. 저는 1592, 1592 있다 큰일 난다, 1592 있다 당한다,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1592에 일어나는데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딱 2달 전에 그분이 쓰신 일기가 있습니다. 일기를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드릴까요? 과장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네. 1992년 2월 21일 맑음. 네. 공무를 본 뒤 주인이 자리를 베풀고 훈련용 화살을 쏘았다. 정조방정이 와서 만났다. 황숙도가 와서 함께 취했다. 배수립도 나와서 같이 술잔을 나누며 즐기다가 밤이 깊어 헤어졌다. 사령 신음원이 시켜 빚어놓은 술을 전날 심부름했던 삼반하인 등에게 나누어 마시게 했다. 이 글을 보면 군 지휘관들과 술을 한잔하는 그러한 자리 내용이었죠. 근데 거기에 삼반하인이 등장합니다. 삼반하인이란 지방 관아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노비의 의미 아시죠? 사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재산으로 판단했습니다. 유산을 물려줄 때 그 증서에 노비의 이름까지 써서 주었던 그러한 걸 보면 노비들은 재산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그 노비들에게 빚어놓은 술을 따로 갖다가 마시게 했다라는 거죠. 이건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렇듯 장군은요, 지위를 넘나들어서 또 권세를 넘나들어서 사람들을 존중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조직 문화는 원리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유와 존중이 공존해야 합니다. 갑질을 하지 않고도 구성원들에게 최선을 이끌어낸 장군의 리더십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충분한 근거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1년 2개월 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2개월 전에 장군이 전라좌수사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친절하게 하나 알려드리죠. 전라좌수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쪽을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이 전라도와 경상도는 왜구들의 출몰이 많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좀 더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나눠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럼 여기가 경상좌수형일까요? 우수형일까요? 퀴즈입니다. 이쪽이 우일까요? 지금 지도로 보면 여기가 우측이죠. 하지만 이때는 누구 중심일까요? 왕 중심입니다. 한양에서 왕이 내려다볼 때 여기가 왼쪽이죠. 그래서 여기가 경상좌수형입니다. 경상좌수형의 대장은 경상좌수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정삼품 경상좌수사죠. 지금으로 보면 약 소장, 중장 정도 되는 매우 높은 직급이겠죠. 여기가 경상우수형, 여기가 바로 전라좌수형인데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를 이순신 장군이 맡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 이렇게 5명의 수사가 정삼품 수사가 해군 사령관이죠. 해군 사령관이 다스리고 1년간 전투를 딱 했는데 전라좌수사 이순신이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3도를 묶어서 3도 수군 통제형이라는 해군 참모본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1대 해군 참모총장이 이순신 장군이 된 것이죠.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배는 몇 척, 군사는 몇 명, 무기는 얼만큼 있어야 된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들은 다 이해하시죠? 편제라고 합니다. 이 편제가 있는데 갔더니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약속과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장군도. 하지만 실망한 것을 오래가지 않았죠. 에이 이래서 못해 먹겠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판단하면서 바로 나무를 베서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쇠를 녹여서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 팔아서 병사들에게 옷을 해입히는 이런 탁월한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이렇게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탓하지 않고 이겨내는 도전가의 모습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열세한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했던 정말 창의적인 혁신가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우리 대화하면서 아시죠?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보다 몇 배나 많았을까요? 가벼운 퀴즈입니다. 10배. 10배 정답입니다. 10배나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0배나 많은 적을 만나서 이순신 장군이 싸웠는데 몇 번 싸워서 몇 번 이겼다고요? 23번을 싸워서 23번을 다 이겼대요. 회장님 이거 믿어지세요? 10배나 많은 적을 만나서 싸웠는데 한 번 이겨도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23번을 만나서 23번을 다 이겼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거기에 맞는 창의적인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배와 진법이었어요. 짧게 얘기 드리면 이전까지 모든 전 세계 해전은요. 배가 서로 1km 전방에서 의미 없는 총과 화살을 쏩니다. 뻥뻥뻥 퓨퓨퓨. 이거 맞고 쓰러지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결국은 배가 부대서 상대방 배로 넘어가서 적의 목을 베는 것. 이게 모든 해전이었어요. 모든 해전이 이랬는데 400년 전 이순신 장군이 처음으로 적이 1km 전방에 있을 때 우리의 배를 멈춰놓고 일자로 벌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무슨 진이요? 하객진. 학의 날개처럼 쭉 벌려놓고 조선이 자랑하는 함포, 배 함포가 달려 있었거든요. 그 화포만 가지고 적을 섬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배 앞에 오기 전에 절단을 했던 것이죠. 초토화시켰던 거예요. 이런 진법을 써서 23번을 다 이겼는데 그럼 이런 진법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육전에서나 가끔 썼던 이 하객진을 처음 해전으로 도입한 분, 바로 우리의 배와 화포가 강점이라는 것을 알고 처음으로 이 하객진을 해전에 도입한, 다시 말하면 해전의 패러다임을 바꾼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했기 때문에 일본의 적장이었던 많은 장수들이 존경했던 것이죠.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의 도고 헤야지로 제독은요.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내에서 나는
영국의 넬슨과도 비교할 만한 장수다. 하지만 조선의 이순신과는 비교하지 말아라. 그는 나의 스승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바로 이순신 장군의 그 진법, 일자진을 응용해서 러시아를 섬멸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장군의 창의적인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 앞에 물러섬이 없는 원칙주의자였고요. 그리고 또 솔선수범으로 모범을 보였던 행동하는 리더였으며 막강정보력으로 최선의 전략을 구사한 그런 치밀한 전략가죠. 혹시 기억하시는 전투 중에 가장 큰 전투가 뭘까요? 이순신 장군이 벌였던 전투 중에 가장 큰 전투가 한산대첩입니다. 명량은 가장 작은 전투였고요. 위태로운 전투였고요. 한산해전이 가장 큰 전투예요. 그 한산해전 승리의 원동력이 바로 정보였습니다. 정보. 그 정보를 이용해서 승리했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시간 관계상 빼고 책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의 파직, 또 2번의 백의종군을 통해서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끝까지 조선 또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그러한 훌륭한 장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